자, 부정투표 의혹을 몰아가기 위해서 저들이 장난질 치고 자작극을 막 벌이고 있는 것들 중에,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공무원 출신 선거관리원이, 현재 공무원이 자기 투표한 다음에 남편 신분증으로 아니, 그걸 뭐라고 하지? 대리 투표를 하려고 했잖아요. 하다가 걸렸어요. 네.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구속심사를 받게 되니까 구속됐어요.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일반인도 아니고 투표 감시를 하러 나는 감시원이잖아요. 투표 사무원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적발하라고 사전에 교육을 받는데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양반도 교회 어디 다니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뿐만이 아니라 좀 이상한 게 하루에 벌어진 부정선거 공작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부정선거 감시한다 해놓고 30대 건물 침입해서 체포됐고, 또 대리투표 아까 그거고요. 성적이 들고 사전투표 참가하는 살때에서 체포됐고, 중국에 있는데 막 괴롭힌 거 사람들. 기표소에서 영상 찍고 중국 SNS에 게시한 게 한국 귀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게 사전 선거가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게 하루에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카운터스 극우 추적단에서 밝힌 게 뭐냐면 이 황교안 부방대라고 선관위 선거관리 계약직 조직적으로 이제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부방대, 그러니까 황교안이 지난 4월 초부터 선관위 공정지원센터에 조율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갖고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지원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지원 요청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여기 지원서 다운로드해서 부방대가 이제 부정선거 부패 방지위원회래요. 여기 황교안 전 총리 대표로 계시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박주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이거 지원해라 해서, 그러니까 황교안 쪽에서 전체 자기네 있는 사람들 전부를 이런 데 지원시킨 거 아닌가. 자기 사람들을 지원시킨 거고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관외투표 봉투 안에 이재명 찍은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만일에 그게 본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께 먼저 들어있었으면 어디서든 추가로 왜냐면 그 투표소 안에 있는 것만 용인이 되니까 그 투표소 안에 추가로 나온 용지를 누가 사전에 빼돌려줘야 되거든. 쉽게 말해서 먼저 누군가가 투표용지를 받아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 봉투를 줘야, 야, 여기 이상한 봉투에 이미 이게 들어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작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공범이 있다는 거야. 누군가 용지를 미리 빼갖고 봉투 안에 넣어서 그 봉투를 공범에게 전달해준 공범이 있다는 거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일어나고 3시간이 안 돼갖고 바로 법원에다가 황교안이가 사전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내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로 한 이제 소장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갖고 정식으로 소장을 써야 되잖아요. 물론 법무부장관이 지가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지 불과 한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와 같은 가처분 신청이 접수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내가 볼 때는 이거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느낌밖에 들 수 없어요. 먼저 지금. 이걸 하게끔 해놓고 그걸 사례로 해갖고 오전 11시에 바로 행정법원에 가갖고 이 짓을 했단 말이야. 9시쯤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또 극우 카운터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황교안이 조직한 이 부방대가 한 달 전부터 회원을 모집하고, 그래서 계약직 선거사무원, 그다음에 투표 참관인에 대거 투입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장한 남자들, 현장에서 위협감 줄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 법적으로 현장에 통제 가능한 변호사들 많이 지원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기획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 선거 부정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의외로 이제 얘가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갖고 막 이슈거리를 키우면서 해야 되는데 바로 검찰이 수사에 돌입을 하고 관련돼서 내부 조작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아마 뭐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사람이 구속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를 조지다 보면
윗선을 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봉투 너무- 조작도 그렇고 투표원 조작도 그렇고 너무 웃기잖아. 만일 이게 황교안 부방대에서 어떤 형태로 연결되면 이거는 부정수표 조작으로 해갖고 황교안은 이제 영영 황교안도 황교안이지만 이거 영영 일선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정치권에서는. 잡힌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 황교안이 풀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황교안 관계 없다고 할 거잖아. 그거 풀어준다 그랬더니 한 번인가 갔다 하더라고. 한 번 실- 갔다고 그 실- 서부지법 그거 어. 하는 거. 실제 아무 짓도 못했거든. 그래서 그날 밤에 가처분 신청을 던져놓고 바로 사퇴를 하고 김문수 지원으로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 때린 것 같아. 나 대신에 방패 좀 해줘.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숨은 것 같은데 이거 황교안 받아줬다가 황교안이 거기에 연루돼갖고 이 장난질 쳤다 하면 물론 이박스쿨도 있습니다만 다 같이 가는 김문수는 겁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이대로 가는 거는. 아, 자, 진짜. 대통령실 운영비가 10년 새 최대 2,200억을 2024년에 썼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 및 경호처 운영비가 2024년에만 2,197억 9,6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10년 중 최대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운영비 추이를 좀 보면요. 2022년에는 전년보다 136억 6,800만 원이 늘어난 1,880억 7,300만 원을 썼고요. 2023년에는 그 전년보다 226억 7,600만 원이 늘어난 2,107억 4,900만 원을 썼고요. 그리고 2024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97억 9,600만 원을 쓴 겁니다. 3년간 무려 16.8%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3년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2년은 얼마네요?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쓰던 거 남은 거 이어받아서 쓴 거죠. 근데 자, 2024년에 2,200억을 썼는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는 딱 1,000억 썼어요. 근데 물품 구입비가 780억, 자산 취득비가 또 338억이에요. 그러니까 1,100억 가까운 돈은 뭐지? 뭘 이거는? 사는 데 썼다는 거야. 뭘 샀어? 뭘 샀어? 근데 막 이사 가면 다 이해가 가. 가구도 바꿔야 되고,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모르는데, 2년 동안을 지내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물건을 취득할 게 많고, 무슨 자산을 취득할 게 많냐는 거지. 저게 나눠놔서 그렇지. 대통령실이 뭐 땅을 더 샀어요? 뭐, 건물을 뭐, 추가로 뭐 더 사서 어디 분점을 졌습니까? 전부 다 지출비로 나간 거예요. 1,100억을 뭐에다 썼냐고. 매달 100억 원 넘는 돈을 뭘 그렇게 새로 사들였냐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알아봐야 돼. 2,200억을 어디다 썼는지 알아봐야 돼. 물론 물도 800톤씩 쓰는데 뭐는 뭐 많이 안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8톤 아니야? 아니 800톤이 한 달에 쓴 물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 정도면 웬만한 조그만한 호텔 수영장보다도 많이 한 건데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안에 수영장이 없거든요. 송 작가 그 물 어디다 쓴 것 같아? 하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월 800. 월 880톤. 어마어마한 물을 썼단 말이지. 그래서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술적인 거고 하나는 약물적인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산 취득비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물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수영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저는 주술의 가능성 하나, 약물의 가능성 하나를 보는데요. 둘 다 쉐시네요. 네. 약물의 가능성이라고 하면 온실을 려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풀을 키웠을 가능성입니다. 에이. 그러니까 설마요. 아니- 그런 강떼기 부은 짓을 한다고요? 왜 못해? 모든 권력이 내 거고 계엄이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던 상추
상추나 야채, 깻잎 이런 거를 직접 집에서 이제 건강 생각해서? 건강 생각, 이거 남미에서 들어오는 거 유통기한도 오래되고 신선하지 않아. 그래갖고 자기가 오가닉하게끔 직접 키워 먹는 농장을 하면, 왜냐하면 이제 그 식물이 그 구름과자 해 먹는 그 식물이 물을 뒤지게 많이 처먹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단속하는 사람들도 그걸로 많이 찾아요. 갑자기 수도세 많이 나오는 거. 외국 같은 데서 그걸로 많이 찾습니다. 뭐 요런 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수도세 많이 나온 건 저는 연쇄살인마 유영철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나도. 연쇄살인마도 매일 살인하진 않죠. 힘들어서.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뭐냐? 그러면 주술의 일종으로 씻긴 굿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굿을 왜 관저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안 풀리고 힘들고 그럴 때 애군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윤석열이나 자신의 어떤 그 형상 내지는 대리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물을 뿌려가지고 씻김굿을 하는 그런 방식의 굿을 저기를 한 게 아닌가, 시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씻긴 굿이 진짜 물로 씻는 거예요. 이게 남들 지방에서 주로 많이 하는 굿들인데 애군을 씻어내기 위해서 또는 죽은 사람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물, 약물이나 막 향 뿌린 물이나 일반 물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이걸 씻어서 물을 흘려서 씻어내리는 행사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한다고요? 아니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지. 날이 안 풀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쯤 되면 그냥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그게 누구에 보이면 안 되잖아. 나무 인형이나 뭐 어찌 뭐가 됐든 도자기 인형 같은 거 해갖고 거기다가 이름 써놓고 양말 뻔히 뭐 양말이나 뭐 이거 씻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물을 내려가면서 씻김굿을 하면서 그 앞에서 이거 빌었을 텐데 아이고야. 요 두 가지가 아니면 저는 다른 용도로 일반 가정에서 왜냐면 물이 이게요 쓰는 것도 어렵지만 버리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물을 쓰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수영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면 불가능해. 그러면 그 물을 다 어디다 뿌려서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오가닉 원료 제조 아니면 씻김굿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